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영어로 이제 컴플렉스 넘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 복소수, 보통 이제 삼각함수, 주기함수랑 연계가 돼가지고, 삼각함수의 어떤 특성을 해석할 때 이 복소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면은 참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제 복소수를 다룹니다. 가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복소수 자체의 사용법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복소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복소수의 연산을 또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이 복소수를 갖다가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소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냐면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일반 멤버 펑션으로 기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소수랑 관련된 어떤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하는 그런 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업에는 복소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고, 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상속이랑 관련돼 가지고 뭐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설명해야 되고 좀 아, 이야기할 거리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요 복소수의 toString 함수 구현 방법에 대한 내용은 요 다음 시간, 그래서 아마 2시간에 걸쳐 가지고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마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복소수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소수, 어떤 복소수는 1.2 더하기 1.5i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앞에 부분을 실수부, 영어로는 real part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허수부, imaginary par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복소수가 A가 이런 게 있고 B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복소수 두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한다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복소수를 다룰 때 사용되는 어떤 개념 하나가 복소수의 크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A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으면은 이 A라고 하는 복소수의 크기가 뭐냐? 여러분 매그니튜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기가 뭐냐? A의 크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 실수부의 자승 더하기 허수부의 자승을 스퀘어 루트로 씌운 거, 이런 걸 갖다가 어떤 복소수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복소수의 크기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 있어요. 사칙 연산이 있는데 복소수의 합, 복소수의 차이, 그 다음에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은 정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복소수의 곱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복소수 A랑 B를 두 개를 더해라. 만약 이렇게 하면은 실수부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또 허수부끼리 더해서 그 결과값을 내는 걸 복소수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복소수의 합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소수의 차도 있습니다. 복소수의 차이는 또 실수부끼리 빼주고 허수부끼리 빼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거 복소수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소수의 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복소수의 곱 같은 경우에는 실수부 곱하기 실수부, 요거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요 허수부 곱하기 허수부를 합니다. 허수부 곱하기 허수부를 하면은 1.5i 곱하기 3.2i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i의 자승은 뭡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그래서 실수부끼리 곱한 거에서 빼기 허수부끼리 곱한 거 이렇게 되고, 그다음 더하기 허수부의 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허수부 부분은 이제 얘 1.2 곱하기 얘 하면은 허수부가 되고, 또 2.1 곱하기 1.5 하면은 허수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면서 요거 매그니튜드, 덧셈, 뺄셈, 곱셈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열기 하고, 플러스 넘버 테스트다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지금 소개할 이 프로그램은 우리 강의 자료의 11번째 프로그램입니다. 11번째 프로그램 함수입니다.
자, 메인에다가 자, 복소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소수. 이렇게 생긴 복소수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1.2 플러스 1.5y. 요거를 복소수를 만들면서 막 계산을 하려면은 요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요거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요거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이 몰려다니는데 그래도 따로따로 표현을 해야지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컨스트럭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 A는 U 컴플렉스 넘버 1.2, 1.5 자, 컴플렉스 넘버 B는 컴플렉스 넘버 B 봅시다. 2.1, 3.2다 하는 겁니다. 2.1, 3.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컴플렉스 넘버 안 만들었죠, 그죠?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클래스 만들려면 데이터 멤버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얘랑 얘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2개는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컴플렉스 넘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넘버 만들어주고 컨스트럭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퍼블릭 컨스트럭터. 자, 아규먼트가 2개가 있죠, 그죠? 아규먼트 2개가 있는데 더블이다 하는 겁니다. 더블. 이거 앞에 리얼 파트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뒤에 더블 이메지 파트 이렇게 적어주자. 자, 얘랑 얘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멤버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데이터 만들어주는데 그냥 XY라고 합시다. 마치 포인트 만들 때처럼 2개니까 XY. X는 리얼 파트, 그 다음에 Y는 이미지 모델 파트 하는 거죠. 더블 X 더블 Y 이렇게 데이터 멤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X에다가 리얼 파트를 집어넣고 또 Y에다가 이미지너리 파트를 집어넣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관습 한 가지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멤버 XY를 정해놨는데 이 XY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조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 XY라고 하는 변수는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포멀 파라미터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여기 로컬 베리어블로도 이름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포멀 파라미터랑 이 데이터 멤버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사용이 되게 되면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이 XY는 무조건 XY는 이 포멀 파라미터 가까운 쪽에 있는 변수 포멀 파라미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포멀 파라미터의 값을 포멀 파라미터 집어넣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데이터 멤버에 집어넣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디스 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반드시 한두 번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가 또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긋는 그런 버릇을 좀 들여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 멤버인 게 아닌 모든 데이터 멤버에다 짝대기를 앞에다 긋는 버릇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포멀 파라미터라든지 로컬 베리어블이랑 이름이 헷갈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인 어떤 실수를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관습은 이제 자바에서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액션을 많이 취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습에 대해서 또 좀 다른 관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관습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프로그래밍 관습인데요. 특히 이제 비주얼 C++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관습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M자를 붙이는 관습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짝대기만 긋는 게 아니라 앞에 M자, M자 뭐의 약자가 있습니까? 멤버라고 하는 거의 약자다 하는 거다. 멤버. 데이터 멤버라는 거죠. 데이터 멤버로서의 X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M을 붙이는 관습이 있다 하는 겁니다. M, 이렇게 붙여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런 관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경우는 X, Y라고 짓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짝대기만 긋는 경우, 언더스코어만 긋는 경우, 그 다음에 M 언더스코어 긋는 경우 이런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할 때는 그 회사의 문화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뭐랄까 협동 작업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습을 좀 지켜야 된다. 자, 여기 11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여기다가 M 짝대기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액세스 펑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mx, my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액세스 펑션을 만들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 리얼 파트,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를 갖다가 알아오는 액세스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하는 액세스 펑션을 두어서 mx랑 my 값을 구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중에 디폴트 컨스트럭터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아규먼트가 없는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x y는 다 제로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0.0 해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매그니튜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함수.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함수. 뭡니까? 리얼 파트의 자승 플러스 이미지너리 파트의 자승을 스퀘어 루트로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매스의 스퀘어 루트를 하는데 mx 곱하기 mx 플러스 mi 곱하기 mi 하게 되면은 매그니튜드가 구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매그니튜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자반 줄 알고 착각을 콘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A의 매그니튜드가 이제 이런 값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매그니튜드 구하는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드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멤버 펑션. 어떤 뭔가 기능을 만드는데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에는 함수 호출을 어떤 객체점하고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객체점 이렇게 하는데 이 객체 레퍼런스, 이 앞에 있는 객체 레퍼런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리시버 객체다라고 합니다. 리시버 객체. 이 리시버 객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뭘 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뭘 받는 거냐면은 명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의미가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이 A라고 하는 객체한테 매그니튜드를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그 내용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보면 여기 A 안에 뭐가 있습니까? this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this 여기 사실 뭐가 빠진 겁니다. this.max, mx, this.my. 이거를 내가 줄여서 this를 다 빼고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를 구해와라 라고 하면은 요 리시버 객체의 주소가 여기에 this로 세팅이 되죠, 그죠? this로 세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법이 이 방법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이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가 스테이틱 펑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n이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딩할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 저 함수를 사용해서 쓸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해서 쓴다는 거죠. 이렇게 호출 쓰는데, 자, magnitude, complex number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return n.mx n.mx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거는 리시버 객체랑 바운드가 돼가지고 this가 뭡니까? this가 이게 함수 호출할 때 이 리시버 객체의 레퍼런스로 넘어와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일 처리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 스테이틱 함수는 this가 존재하지 않는다. this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변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따로 포멀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여기 n이라고 넘겨줬을 때 n.mx, n.mx, n.my, n.my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런 스테이틱 멤버 펑션을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다 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일반 멤버 펑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스테이틱 멤버 펑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덧셈 하는 걸 한번 짜보도록 하겠어요. 덧셈. 자, 컴플렉스 넘버 C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컴플렉스 넘버 C. 자, 이 C는 지금 힙 영역의 메모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레퍼런스인데 아직 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C는 A.add B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A.에 자, A라고 하는 복소수랑 B라고 하는 복소수를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add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차피 이 프로그램 강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add 함수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add 함수도 만들어 보고, subtract 함수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multiply 함수도 이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아까 프로그램 잘못 짰네요. 컴플렉스 넘버 테스트 클래스가 아니죠, 그죠? 컴플렉스 넘버죠. 자동 완성 기능이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도 컴플렉스 넘버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컴플렉스 넘버 A
더하기 b를 해서 c에다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읽는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A라고 하는 이 객체가 이걸 객체라고 생각하고 이 객체가 능동적인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능동적인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이 A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A야 뭘 해라? A야 애들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애들을 하되 B를 줄 테니까 B를 더해가지고 B를 애들을 해서 뭔가 컴플렉스 넘버를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라고 하는 객체가 능동적인 객체로서 프로그래머의 명령 내용은 뭡니까? 애들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는 어떤 가상의 어떤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 용어를 뭐라고 쓰느냐면은 리시버 객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리시버 객체. 그러면 A가 add 함수 호출됐을 때 뭐가 됩니까? A가 this로 넘어가지게 되죠. 그죠? this로 넘어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요거 앞에 이게 뭐예요? this.mx죠. 그죠? this.mx에다가 여기 포멀 파라미터 넘어온 요거 지워야 미안합니다. 포멀 파라미터로 넘어온 c.mx 그러니까 내 자신의 mx에다가 c.mx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에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또 더해가지고 허수부끼리 여기 this가 있는 셈이죠. 그죠? 허수부끼리 더해가지고 허수부끼리 더해서 돌아가진다. 미안합니다. 이것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덧셈이 이루어졌습니다. 덧셈이 이루어진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덧셈이 이루어진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결과는 얼마냐? C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C값을 출력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C 점 리얼 파트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C 점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A 더하기 B 한 결과가 A 더하기 B가 3.3 플러스 4.7 3.3 플러스 4.7 뭐가 빠졌네요. 그죠? 글자가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add 함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한 복소수를 만들어서 돌려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드는 함수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든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자,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만들려면은 컴플렉스 넘버에 좀 add 하고 a, p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만드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들을. 자, 앞에다가 어떻게 돼? public 스테이틱 멤버 펑션을 만들어 주는데 아규먼트가 몇 개 있어야 되죠? 2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넘버 x 컴플렉스 넘버 y 아규먼트 이렇게 2개가 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때 x의 실수부랑
y의 실수부 더해서 실수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의 허수부랑 y의 허수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는 일이랑 이게 하는 일이 똑같은 거다는 겁니다.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사용법이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틀립니까?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건 앞에 멤버 펑션 호출할 때, 요렇게 하는 거는 스테이팅 멤버 펑션 호출할 때의 사용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 내가 subtract, 뺄셈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내가 뭐 여러분들 뭡니까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뺄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소개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딱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곱셈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곱셈도 이제 실수부 계산하는 게 조금 길고 허수부 계산하는 게 조금 길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겠습니다. 자, C는 A. multiply B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일반 멤버 펑션처럼 사용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스테이팅 멤버 펑션 스타일로 프로그래밍을 한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multiply 한 결과 출력해봐라. 그러면서 똑같은 거니까 multiply 한 결과 또 출력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리얼 파트 이렇게 dis.mx 곱하기 c.mx 마이너스 dis.my 곱하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테이팅 멤버 펑션을 만들어 주려면은 논리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스테이팅 퍼블릭 컴플렉스 넘버 만들어 주면서 덧셈인 경우처럼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를 2개를 적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스테이팅 멤버 펑션 만들어 2개를 적어주고 자,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x.mx 곱하기 y.mx 또 x.my 곱하기 y.my 또 여기 x.mx 곱하기 y. x. y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실행시켰습니다. 뭐 어떤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가 뭘 해봤다고요? 뭘 해봤느냐면은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어떤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를 만들어주면서 굳이 이제 간단한 클래스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컴플렉스 허수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설명한 데 있어. 여기서 어떤 멤버 펑션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혹은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걸 선호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스테이팅 멤버 펑션 스타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걸 선호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음에 듭니까? 위에 게 마음에 듭니까? 밑에 게 마음에 듭니까? 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앞으로는 위에처럼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자꾸 마음먹어야 됩니다. 이게 객체지향 스타일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요 밑에 거는 C랭귀지 스타일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그랬죠. 그죠? C랭귀지의 일반 멤버 펑션, C랭귀지로 작동해야 되는 펑션은 스테이트 펑션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을 계속 답습하는 거고 요거 별로 안 좋은 버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버릇,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는 버릇을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 꼭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반 멤버 펑션으로 프로그램 하는 경우, 구현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펑션이 리시버 객체와
바운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리시버 객체, 이제 호출할 때 사용되는 그 객체 레퍼런스죠. 리시버 객체랑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함수 안에는 this가 존재를 합니다. 그 this가 뭡니까? this가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이 함수 호출할 때는 요 객체의 주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this가 존재한다. 자, static member function. 스테이팅 멤버 펑션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특정 객체와 바운드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객체랑 바운드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this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팅 멤버 펑션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더블 p를 넣고 this.mx 이렇게 쓰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스테이팅 멤버 펑션에는 this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함수 호출할 때 무슨 객체 주소를 넘겨주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넘겨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this가 없는 거고 사용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C 랭귀지에서 사용되는 일반 함수, 전역 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랑 요 밑에 있는 적혀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똑같냐면 함수 이름이 무브고 여기도 무브예요. 여기도 무브고 여기도 무브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A도 있고 X, Y, Z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A도 있고 X, Y, Z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줄에 있는 거는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되어 있는 함수 호출 방식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뭡니까?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되어 있는 함수 호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할 때 이런 함수 호출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펑션 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펑션 콜. 사실은 이것도 펑션 콜은 펑션 콜인데 객체 지향에서는 얘네들을 펑션 콜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좀 더 좀 의미가 깊은 용어를 씁니다. 이걸 펑션 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지 샌딩이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지 보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보내느냐? 누가 보내느냐? 프로그래머가 보낸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짠 사람이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느냐? A라고 하는 존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A야, AI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야, XY를 알려주니, XYZ를 알려줄 테니 move 해라.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일 처리하는 방법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그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꾸 C랭귀지처럼 이렇게 호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브 하면서 얘네들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무브해라라고 분명히 명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스타일은 사실 프로그래밍의 문법을 영어랑 비슷하게 맞추는 거랑 좀 영어 문법이랑 비슷하게 맞추는 거랑 좀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든 뭐 C 프로그래밍이든 함수 호출은 일반적으로 다 명령어에 해당하는 건데 명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령어의 문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 move, 10 meters 이렇게 그래서 야 10m 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한테 야 어떻게 해라 이런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가지고 영어 문법이랑 좀 비슷해져서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문법이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스테이팅 멤버 펑션, 그 다음에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방법, 그 차이점, 어떤 걸 더 선호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더 선호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프로그래밍하면서 이 두 개를 다 작성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만드는 거는 진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소개를 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만들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하면 뭐 번거롭기만 하지 아무 뭡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호를 하되 특히 이 위에 거를 방법을 써야 된다 하는 거를 내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 끝내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복소수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